네, 안녕하세요. 오늘 단넷 데브 팟캐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첫 번째로는 파일 업로드 시에 이제 경로 탐색 공격 방지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 봤어요. 이것도 주말 아침에 이제 송영재 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내용으로는 이 파일 경로에서 상대 경로를 입력해서 특정 이제 시스템의 파일을 이제 교체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있는 튜토리얼을 참고해서 한 번씩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이제 저희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이 파일 명칭에다가 이런 점점 슬래시 같은 걸 입력해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조작 다른 시스템에 있는 파일들을 어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덮어쓰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사례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 기본적으로 저희 루트에서 어떤 파일에서 이런 업로드를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 그냥 이제 채팅 없이 했을 때는 그냥 이 "파일이 업로드될 수 있다." 요런 내용들이 있고요. 요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파일 명칭에 대한 이런 보안 장치를 좀 마련을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이제 테스트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이제 최소 권한의 원칙. 이 파일에 대한 최소 권한 쓰기에 대한 원칙만 가져야 되고, 이거는 윈도우스 전용 내용인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어쨌든 이 파일을 업로드할 때 당연히 이런 최소한 뭐 쓰기 권한이나 그런 부분들, 호스팅 계정에서 특정 폴더에 대한 디렉토리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어 함부로 이제 쓰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규화를 시켜서 파일 이름에 대해서 위험한 문자들을 강제로 이제 제거를 시키는 거죠.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런, 그리고 고유 파일 이름을 생성하라고 하네요. 가장 이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GUI들을 이용해서 고유 파일 이름을 생성해서 이제 상대 경로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최종 경로에 대한 유효성을 검사하라고 합니다. 이 현재 이제 업로드한 뒤에 내가 의도한 디렉터리 내에 이 파일이 있는지 한번 체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업로드 사항 기반에서 결국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GUI도 쓰고 있고, 여기서 또 여기에 각각 셀프 체크가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어 경로 정교화들 다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경로 보안은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하고요. 경로 탐색 같은 경우는 심각한 취약점인데, 적절한 입력, 그리고 유효성 검사, 데이터 정제, 여러 위에서 말했던 원칙들을 지키면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파일 관련해서 이렇게까지 생각은 해 보지 못했어요.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오늘 사실 처음 알았는데, 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작년부터 이런 보안 이슈들이 터지고 있어서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베가본드님 요거 관련해서 혹시 보안 문제나 그런 거 겪어 보신 적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주로 저는 어 고객들이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서버를 만든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서 어디까지 저는 이제 스탠드얼론 시스템 아니면 뭐 혼자서 도는 그런 이제 설비 안에 들어서 돌아가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요걸 그렇게 신경 쓸 겨를이 별로 없었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이제 저렇게 상위 디렉토리로 넘어가는 저런 형태로 어 유용하게 쓴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음. 또 유용하면 유용할수록 또 그게 또 '보안에 취약할 수도 있겠다. 다른 사람한테도 유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놓치기 쉬운데 중요한 아티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거를 이번에 처음 좀 봐 가지고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요거는 쪼끔 재밌는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이제 사실 노티피케이션 기능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서비스 준비할 때는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데요. 이거를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운영할 때나 이제 앱이나 그런 것들 뭐 할 때 이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 메일도 보내야 되고 또 SMS도 보낼 때도 있고 이제 FCM이나 APN으로 보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사실 비슷하지만 그 서비스하는 대상에 따라서 이제 FCN이나 이메일이나 뭐 슬랙이나 뭐 당연히 그런 리턴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비슷비슷한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씩 대응해야 돼서 굉장히 귀찮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일관된 인터페이스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니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어 어 유의하기 귀찮은 부분들을 해 주는 것 같아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고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써볼 것 같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봤고요. 아직 그렇게 안정적이게 발표된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써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프로덕션에서는 많이 테스트가 필요하겠지만요. 그거는 그냥 소개해 드린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내용은 이제 남정현 님이 올리신 이제 MCP 출시에 관한 내용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이제 MCP를 굉장히 잘 이용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요즘에는 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회사 내의 그 정보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서 그 하네스라고 하는 걸 많이 구축을 하거든요. 그 그 회사 내에 있는 정보들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결국은 스킬만으로는 쪼끔 힘들고 스킬 외에서 그 스킬 내에서 어떤 툴들을 쓰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도구들이 결국은 MCP가 되는 것 같아서 MCP를 쪼끔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 MCP를 기존에도 썼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그 이전의 버전이 프리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써도 되는 건가? 또 쪼끔 지나면 다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어 여러 이 릴리즈 버전으로 올라왔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써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베가본드 님은 그 이번 단넷 대브에서 그 나노 프레임워크에서 MCP 쓰는 방법도 소개를 해 주셨고요. 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기능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저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서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직접 한번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한번 적용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소개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나노 프레임워크는 이 MC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신 건가요? 네. 제가 썼던 그 나노 프레임워크 MCP는 지금 여기 MCP 오피셜 C# SDK가 아니고 네. 그러세요. 나노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직접 MCP 프로토콜을 분석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와. 근데 그렇다 보니까 좀 서로 안 맞는 미스매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 제가 발견을 했었는데 어 어 엊그제
단넷 유니버스에서 제가 발표한 슬라이드에 나와 있긴 한데 마지막에 좀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드리진 못했지만은 첫 번째로는 이제 MCP라는 게 그 버전 관리 자체를 그 날짜, 그러니까 2026년 03 26 이런 식으로 날짜 문자열로 가지고 버전을 관리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나노 프레임워크에서 만든 MCP 서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노 프레임워크로 에어컨 리모컨을 만들고 그 AI에서 "내 작업실이 덥다." 하면은 에어컨을 자동으로 켜 주게 해 주는 그런 걸 이제 만든 건데, 어 그래서 이제 어 MCU에다가 MCP 서버를 구축을 어떻게든 했는데, 이제 그 VS 코드 그 AI 채팅에서 써 보려고 한번 설정을 추가해 봤더니 이게 "지원되지 않는 버전이다."라는 응답을 딱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VS 코드에서는 2025년 11월 며칠 버전의 그 "프로토콜을 쓰겠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나노 프레임워크 MCP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버전이다."라고 이제 딱 응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떡할까.' 생각하다가 저 저기 나노 프레임워크에서 직접 AI 에이전트를 통한, 정확히는 시멘틱 커널 예제였어요. 예, 시멘틱 커널을 통한 MCP 호출 테스트 코드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고거를 한번 실행해 보니까 또 잘 돼서, 자세히 보니까는 이제 MCP C# SDK 버전이 0.2.0 프리뷰 3, 되게 옛날 거였어요. 예. 근데 되게 옛날도 아니에요 사실은. 작년 한 3-4 월, 6 월쯤 그때쯤 버전이었는데, 그때는 잘 됐는데 지금은 또 안 되는 걸 보니까 좀 답답한 생각이 들었었고, 어 시간이 된다면은 그 나노 프레임워크 MCP 라이브러리에다 좀 PR을 한번 날려 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네, 감사합니다. 어 이 발표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퍼포먼스가 네.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네, 이게 실시간 데모를 한 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고요. 제가 일부러 제 작업실이나 에어컨 앞에다가 웹캠을 설치해 두고 행사장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AI 에이전트에다가 이제 뭐 "작업실이 너무 덥네." 이러니까는 이제 에어컨이 자동으로 켜지고, 그래도 덥다 하니까는 뭐 에어컨 온도를 낮춰 주고 강풍으로 바꿔 주고, 근데 "나 사실 밖에 있어."라고 하니까 좀 꺼 주고, 요런 거를 좀 보여 드렸더니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 꼭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와, 저도 한번 나중에 참고해서 발표에 응용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